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가 사실은 75%가 사람이 살지 않는 야생 산악지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섬인데 미국 동부 로키 산맥 동쪽 어떤 산보다도 높은 봉우리가 260개 넘게 솟아 있다면요? 수백 년 동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부터 섬을 정확히 둘로 가르는 선까지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전혀 몰랐던 이 섬의 지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섬을 만든 땅 자체부터 살펴보죠. 세계 지도에서 대만은 작은 나뭇잎 모양의 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산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섬의 3분의 2가 거친 산림으로 뒤집어져 있는데 이건 그냥 언덕 몇 개가 아닙니다. 대만에는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260개 넘게 있는데 5개의 주요 산맥이 섬의 중심을 따라 척추처럼 뻗어 있죠. 중앙산맥이 가장 큰데 이 극단적인 지형이 대만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2,350만 명의 인구가 서쪽 해안 평야에 빽빽하게 몰려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지만 동쪽 해안은 여전히 야생 그대로 남아있고 인구도 적죠. 산이 사람들을 평야로 몰아넣은 겁니다. 섬 전체를 내려다보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옥산인데 3,952m 높이로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보다 확실히 높죠. 한겨울 정상이 두꺼운 설이나 눈으로 덮이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옥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이런 시적인 이름을 얻었습니다. 옥산은 옥산 국립공원의 중심이자 엄청난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인데 천신 타이완 달러 지폐에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허가와 경험만 있다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등반 코스입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많은 대만인에게는 통과 의례가 되었고 국제 등산가들에게는 버킷리스트 목표가 되었죠. 대만의 존재 자체가 태평양 불의 고리 위 폭력적이고 역동적인 위치 덕분입니다. 이 섬은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며 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복잡한 접합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판 충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죠. 이 끊임없는 압축이 정확히 해저를 휘게 만들고 땅을 위로 밀어올려 섬의 거대한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의 대가는 끊임없는 지질 활동인데 대만은 매년 수천 번의 지진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은 느낄 수 없을 만큼 작지만 말입니다. 이 모든 지열 에너지의 장점은 엄청나게 풍부한 천연 온천인데 타이베이 베이토우, 지구의 공중 목욕탕부터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야생 강변 온천까지 다양합니다. 대만을 흔드는 것과 똑같은 지각 힘이 기묘하고 매혹적인 지질학적 특이 현상도 만들어냅니다. 남쪽 끝 컨팅 국립공원 안에는 출화라는 장소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영원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천연가스나 메탄이 땅의 틈새를 통해 스며나와 영구적으로 타오르는데 바위에서 춤추는 불꽃이 수백 년 동안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남부 대만의 다른 지역에서는 활동하는 진흙 화산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인 용암을 뿜어내는 화산이 아닙니다. 대신 압력을 받은 지하가스와 진흙이 표면으로 뚫고 나와 회색 원뿔 모양의 언덕이 있는 달 표면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둘 다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강력한 지질학을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주는 현상이죠. 북해기선이라는 중요한 지리적 선이 대만 한가운데를 정확히 가로지릅니다. 태양이 정수리 바로 위에 올 수 있는 가장 북쪽 위도를 나타내는 이 지도상의 선은 섬의 기후와 농업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을 두 개의 뚜렷한 기후지대로 나누는데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한 북부는 아열대 기후로 겨울이 옴화하고 습하며 여름이 덥고 습합니다. 가오슝 같은 도시를 포함한 남부는 완전히 열대 기후로 겨울이 따뜻하고 건조하며 뚜렷한 우기가 있죠. 이런 기후 다양성이 대만이 과일 왕국으로 알려진 주된 이유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 대부분이 대만을 부르던 이름은 포르모사였습니다. 이 이름은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유물인데 포르투갈 선원들이 일본으로 가는 무역 항로에서 섬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깊고 푸른 태평양에서 극적으로 솟아오르는 섬의 무성한 녹색 산을 보고 숨이 멎을 듯한 광경에 놀랐습니다.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이 놀라운 미지의 땅을 지도에 일야 포르모사라고 표시했는데 포르투갈어로 그냥 아름다운 섯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고착되어 포르모사는 400년 넘게 섬의 이름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대만을 정의하는 놀라운 자연미의 첫인상을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포르모사가 외부인이 붙인 이름이었다면 대만이라는 이름은 섬 자체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닌데 원래는 섬 전체를 가리키지 않았거든요.
17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현재 타이난시 해안의 작은 사주에 무역 거점과 요새인 젤란디아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의 토착 부족이 타이완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덜란드인들이 이 이름과 이 장소를 타이완으로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저 작은 사주 하나와 그곳 주민만을 가리키던 이 이름이 점차 중국과 유럽 지도 제작자들에 의해 섬 전체에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포르모사를 대체하는 일반적인 이름이 되었죠. 이것은 인류 지리학에서 가장 심오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한족의 이주 훨씬 이전에 대만에는 오스네로데시아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광범위한 언어학 및 유전학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제 대만이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전체의 고향이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 그룹에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하와이 원주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람들, 심지어 마다가스카르의 말라가시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은 대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이주의 출발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약 4,000년 전에 시작되어 지구의 절반 이상에 정착한 항해 확장이 모두 이 작은 산악섬의 원주민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청나라가 대만을 통치하던 시기에 흥미롭고 문자 그대로의 선이 지도에 그어졌습니다. 한족 이민자들이 비옥한 서부 평야로 몰려들어 농사를 짓자 산기슭과 산에 살던 원주민 부족과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청 정부의 해결책은 투뉴도랑, 즉 흑소도랑이라는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물리적 경계선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도랑과 흑둑의 조합이었죠. 한족이 통제하는 저지대, 즉 길들여진 세계와 원주민이 통제하는, 즉 야생 세계 사이에 명확한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이 선을 넘어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이 도랑은 분열된 사회의 명확한 지리적 표현이었고 수백 년 동안 섬의 정착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대만 서부 평야의 극단적인 인구 밀도는 역사가 그린 지도입니다. 이 패턴은 17세기 중국 본토에서 한족 이민자들의 물결이 섬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정해졌는데 그들은 당연히 비옥하고 평평한 서부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고향에 가장 가깝고 농업에 가장 적합한 쪽이었거든요. 이것은 평야의 이민 농경 사회와 중앙 산맥에 거주하던 기존 원주민 부족 사이에 즉각적인 지리적 분화를 만들었습니다. 청나라는 나중에 투뉴도랑으로 이 분화를 굳혔는데 거의 200년 동안 지속된 이 정책은 서부 평야를 섬의 경제 및 정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잡게 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이주 물결이 이 원래 정착 패턴을 강화했고 오늘날 존재하는 거대한 도시 회랑을 만들어냈죠.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전 세계 상위 20위 안에 듭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2,350만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섬의 중앙 3분의 2는 거칠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구의 90% 이상이 평평하고 비옥한 서부 해안 평야에 빽빽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수도 타이베이에서 타이중을 거쳐 남쪽 가오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연소시 회랑을 만들어냅니다. 이 극도의 집중이 대만 현대 생활의 원동력인데 놀라운 효율성, 세계적 수준의 고속철도 시스템, 거의 모든 모퉁이에 세븐일레븐이나 패밀리마트가 있는 유명한 24시간 편의점 문화를 설명해주죠. 대만은 주요 글로벌 인구 위기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대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1.0 근처이거나 그 이하인데 이것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지리학의 복잡한 조합인데 밀집된 도시 중심지에 높은 생활비, 부동산, 교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 시한폭탄은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력, 의료, 사회 시스템에 엄청난 미래 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 인구의 95% 이상이 한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섬은 또한 풍부하고 다양한 원주민 문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원래 오스트로네시아 주민의 후손인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16개의 뚜렷한 원주민 그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언어, 정신적 신념, 예술,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룹에는 정교한 수학 축제로 유명한 가장 큰 부족 아미스족, 얼굴 문신과 직조로 유명한 아타얄족, 복잡한 다성 노래로 유명한 분혼족, 날치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해양 문화를 가진 난초섬의 야미족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이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기념하려는 강력한 운동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만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만의 독특한 지리는 이곳을 진정한 과일 왕국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북해 귀선으로 나뉘어 있고 고지대 산이 있다는 것의 직접적인 혜택인데 이 조합은 열대 저지대부터 온대 고지대까지 다양한 미기후를 만들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과일을 재배할 수 있게 합니다. 대만 농부들은 농업 혁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끊임없이 새롭고 개선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섬은 어윈, 망고, 왁스애플, 슈가애플로 유명한데 놀라운 파인애플, 용과, 구아바, 리치, 포멜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문화적 집착이자 일반적인 선물이고 엄청난 국가적 자부심이 요점이죠. 20세기 중반 중국 본토 정부는 문맹 퇴치를 위해 전통 중국어 쓰기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현재 간체자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러한 변화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은 홍콩, 마카오와 함께 공식 언어, 교육, 책,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번체자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마지막 사회 중 하나입니다. 방문객에게 이것은 거리 표지판과 신문이 훨씬 더 복잡하고 화려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사학자나 언어학자에게 대만은 살아있는 문화 언어 박물관입니다. 수천 년 된 고대 중국 서예 및 텍스트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쓰기 시스템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대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산이 많은 곳 중 하나가 어떻게 그토록 밀집된 현대사회를 만들어냈는지, 작은 섬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이주의 출발점이 되었는지, 극심한 지질 활동이 어떻게 아름다운 온천과 영원한 불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대만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적응력이 어떻게 독특한 장소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산맥이 인구를 좁은 평야로 몰아넣었지만 바로 그 제약이 놀라운 효율성과 혁신을 낳았죠. 다음에 지도에서 대만을 보게 되면 그냥 작은 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동아시아 최고봉부터 영원히 타오르는 불까지 4,000년 전 항해를 시작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향부터 현대 고속철도 문화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